1996년 미국 전역의 텔레비전에 광고 하나가 송출됩니다. 경쾌한 록 음악과 함께 등교하는 평범한 10대 소년. 펩시 로고가 박힌 티셔츠를 입고 멋지게 웃습니다. 화면 하단 자막엔 75포인트라고 적혀있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죽 재킷을 걸치니 1450포인트, 선글라스는 175포인트. 당시 10대들이 환장할 아이템들이 쏟아집니다. 펩시를 마시고 포인트를 모으면 이 멋진 물건들을 다 준다는 아주 전형적인 마케팅이었죠. 그런데 광고 마지막 3초 학교 운동장에 엄청난 모래바람이 붑니다. 선생님의 서류가 날아가고 학생들의 치마가 뒤집어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미 해병대의 최첨단 무기 해리어 제트기가 굉음을 내며 착륙합니다. 조종석에서 내린 학생이 쿨하게 말하죠. 버스보다 빠른데요? 그리고 화면 하단에 뜹니다. 해리어 전투기 700만 펩시 포인트. 사람들은 낄낄거렸습니다. 야, 펩시 센스 있네. 전투기를 어떻게 주냐? 그냥 웃자고 넣은 거지. 하지만 단 한 사람, 시애틀에 사는 21살 경영학도 존 레너드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모컨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화면 어디에도 농담이나 연출된 이미지라는 경고 문구가 없었기 때문이죠. 존의 머릿속엔 미친 듯이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보통 대기업들은 이런 걸 마케팅 용어로 퍼퍼리, 즉 법적 효력이 없는 과장 광고라고 생각하고 방심합니다. 소비자가 이걸 진짜라고 믿을 리 없다는 오만함이 깔려있는 거죠. 하지만 존은 이걸 명백한 일방적 계약, 즉 오퍼로 받아들였습니다. 700만 포인트만 모으면 미군이 타는 300억짜리 실물 전투기를 펩시가 나에게 줘야만 한다. 이 빈틈을 발견한 순간 존의 심장은 터질 듯 뛰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합법적인 로또다. 그는 당장 펩시 포인트 카탈로그와 계산기를 꺼내듭니다. 과연 콜라를 몇 캔이나 마셔야 700만 점을 모을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콜라를 마셔서 모으는 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 미친 대학생의 기가 막힌 그리고 펩시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작전이 시작됩니다. 존은 펜을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콜라 한 캔에 1포인트, 700만 포인트를 모으려면 콜라 700만 캔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100캔씩 마셔도 190년이 걸립니다. 위장이 터져 죽거나 당뇨로 먼저 죽겠죠. 펩시도 바보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저런 숫자를 적어놓은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욕 한 번 하고 포기했겠죠. 하지만 존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불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파헤치기 위해 펩시, 굿즈 카탈로그의 깨알 같은 약관을 현미경 보듯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유레카, 그는 카탈로그 뒤편 아무도 읽지 않는 아주 작은 글씨에서 펩시가 스스로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을 발견합니다.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1포인트당 10센트에 구매할 수 있다. 존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700만 포인트 곱하기 10센트, 7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8억 원입니다. 그런데 해리어 전투기의 실제 가격은 얼마일까요? 무려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넘습니다. 300억짜리 최신 무기를 단돈 8억에 살 수 있는 기회. 이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수익률이 3000%가 넘는 확실한 투자였습니다. 존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듭니다. 엄마, 나 전투기 살 거야. 물론 가난한 대학생에게 70만 달러가 있을 리 없었죠. 그는 자신의 사업 계획서를 들고 부자들을 찾아다닙니다. 다들 미친놈 취급했지만 딱 한 사람, 그의 열정과 논리에 설득당한 자산가 토드 호프만이 지갑을 엽니다. 자네 말이 맞아. 이건 법적으로 완벽한 계약이야. 펩시가 실수한 거야. 드디어 결전의 날, 존은 펩시 본사로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봉투 안에는 70만 달러 8달러 50센트가 적힌 보증 수표와 주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주문서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티셔츠나 선글라스는 필요 없고요. 해리어 전투기 한 대 보내주세요. 이 봉투가 펩시 우편물 담당자의 책상 위에 올라간 그 순간 펩시 제국을 뒤흔들 재앙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펩시 본사 마케팅 팀장의 평화로운 아침은 비서가 가져온 편지 한 통으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봉투를 열자 툭 떨어진 건 70만 8달러 50센트짜리 진짜 은행 보증 수표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몰래카메라나 장난이라고 생각했죠. 어떤 미친 대학생이 콜라 마시겠다고 8억을 보내겠습니까? 하지만 은행 조회 결과 그건 진짜 돈이었습니다. 마케팅팀은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되기 시작합니다. 야, 설마 그 광고 보고 보낸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그거 그냥 CG 그래픽이잖아. 펩시는 점잖게 타이르기로 합니다.
있습니다. 그들은 수표를 반송하면서 아주 예의 바르지만 존의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답장을 보냅니다. 고객님, 그 광고는 유머였던 거 아시죠? 대신 감사의 표시로 콜라 2박스 무료 쿠폰을 동봉해드립니다. 고작 3만원어치 쿠폰으로 300억짜리 전투기를 퉁치려 들다니. 존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품을 안 준 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였습니다. 그는 쿠폰을 찢어버리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펩시를 상대로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하죠. 이 소식은 삽시간에 CNN, BBC 등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거대 기업의 오만함에 지친 대중들은 존을 영웅 취급하기 시작했고 펩시는 하루아침에 사기꾼 기업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펩시의 변호인단은 주장합니다. 상식적으로 콜라 회사가 전투기를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판사님, 이건 농담입니다. 반면 존의 변호사는 반박합니다. 농담? 광고 어디에 농담이라는 말이 있죠? 700만 포인트라고 명시했으면 줘야 하는 게 계약입니다. 상식? 당신들이 만든 광고가 바로 그 상식을 깼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법정의 공기는 팽팽하다 못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과연 판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재판 당일 법정엔 숨막히는 정막이 흐릅니다. 킴바 우드 판사는 판결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존 레너드의 패배였습니다. 판사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 광고를 보고 진짜 전투기를 준다고 믿지 않았을 것이다. 학교에 전투기를 타고 등교하는 것 자체가 판타지이며 700만 포인트라는 가격도 전투기의 실제 가치인 300억 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었죠. 법적으로는 펩시의 승리였지만 세상의 여론은 달랐습니다. 대기업이 소비자의 꿈을 가지고 장난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죠. 펩시는 승리했지만 식은땀을 흘리며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판결 직후 도둑 제발 저리듯 슬그머니 광고를 수정합니다. 700만 포인트였던 전투기 가격을 7억 포인트로 고치고 그 밑에 큼지막하게 장난임, 영어로 저스트 키딩이라는 자막을 박아넣습니다. 자신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었죠. 존은 비록 전투기를 얻진 못했지만 거대 기업의 허점을 찌른 천재적인 대학생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미국 로스쿨 교과서의 계약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실리게 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유머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 유머가 누군가에게는 다큐멘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약속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펩시는 값비싼 변호사 비용을 치르며 배웠을 겁니다. 존 레너드, 비록 전투기 조종석엔 앉지 못했지만 그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마케팅 역사상 가장 통쾌하고 배짱 두둑한 한 방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